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퉜던 미진이 울고 돌아왔을 때 그 정도 일로 울면 어떻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어린 미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그때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겨낸 게 아니라 감정을 감춘 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정말 그랬을까? 무언가를 늘 챙기고 바쁘게 움직이며 옷을 사주고 밥을 해주고 미래를 계획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미진이 진로 상담을 받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리학은 나중에 취직 어렵다더라. 차라리 행정학이나 교육학이 낫지. 미진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정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딸의 표정은 무언가 무너진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을 기억했습니다. 미진이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식탁 위에서 오늘 상담 선생님이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혜는 그 선생님은 상담만 하니까 그렇지. 엄마는 인생을 살아봤잖니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다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아있었을까. 이제서야 정혜는 자신이 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이 보낸 문자, 늦게 알아도 괜찮아.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은 옆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엄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 무서운 엄마였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엄마가 되면 되잖아. 그 말은 어색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렸습니다. 정혜는 며칠 동안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진에게서 답장이 온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혜는 그걸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 이유는 누구 탓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긴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던 탓이었습니다. 미진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을 닫았고 정혜는 자신의 방식으로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손등만 바라봤습니다. 손등 위에 얇은 핏줄, 굳은 살, 햇볕에 얼룩진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으로 딸을 길렀고 밥을 지었고 울음을 아주 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딸의 말을 막아버린 건 아니었을까? 엄마는 왜 그렇게 정답만 요구하셨어요? 라는 문장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거울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손질하다가 서랍 안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분홍빛이 다소 진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낯설게 어울렸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뭔가 조금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회색 니트와 검정 치마를 꺼냈습니다. 너무 튀지 않지만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옷. 가방엔 미진이 만든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심스레 열리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북카페.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독서 모임이 열린다는 포스터를 한 달 전쯤 보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은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묘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은 얼굴도 있었고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신 분 계시면 짧게 소개해 주세요. 정혜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난 뒤 독서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책은 관계의 거리. 사회자가 던진 첫 질문은 이랬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편하신가요? 그 질문에 잠깐 정적이 흘렀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15년 됐고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졌어요.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연락이 드물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젠 괜찮아요. 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다. 요즘 애들 다 그런 거다. 그렇게 되뇌었던 말들이 실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열리는 듯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정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죠? 책 좋아하세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읽으려고 해요. 딸이 책을 만들어서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성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따님이 작가세요? 정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출판 일을 해요. 이번에 자기 책을 하나 만들어서 제게 줬는데 그 책을 읽고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 대화는 어쩌면 사소했지만 정혜에게는 너무 오랜만에 나눈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일. 감정을 말로 꺼내는 그 행위 자체가 정혜에겐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혜는 가방 안에서 책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에 적힌 딸의 메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 문장은 저 스스로에게도 어렵게 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엄마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혜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처음부터 딸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건 아닐까.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받기를 바라기만 했던 자신이 정작 딸의 말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정혜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진아, 오늘 내 책 덕분에 독서 모임 다녀왔어. 내가 요즘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고마워. 전송 버튼을 누르고도 정혜는 오랜 시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답장을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혜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이자 아주 낯선 용기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정혜는 바람이 차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재빨리 목도리를 두르고 발걸음을 재촉했을 텐데 오늘은 그 바람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의 지난 삶을 조용히 들어주는 공간, 그곳에서 정혜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오래간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정혜는 문득 딸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을 잡은 게 언제였을까? 아마 대학 입학식이던 날, 미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을 때 자신이 슬쩍 손을 아주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올라가. 그 말에 미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 손을 잡은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순간은 있었지만 손은 늘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서서히 멀어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딱히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눈가가 저려왔습니다. 내가 놓친 게 참 많구나. 그건 후회도 아니었고 죄책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쉬움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을 이제야 꺼내어 들여다보는 마음. 그 마음이 조용히 울렁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정혜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 속 책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늘 그랬듯 조용했고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정혜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 책이 나를 바꾸고 있네. 거실에 앉아 책을 다시 꺼낸 정혜는 딸이 밑줄을 그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해는 질문이 아니라 듣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그 밑엔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 말도 들어주세요. 제가 어른이 되었단 건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혜는 한 장 또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속엔 미진이 남긴 시간, 감정,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에게 보내는 오래된 기록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겠다. 이번엔 내가 딸을 찾아가야겠어. 말로는 쉽지 않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 나서도 정혜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등을 기댄 정혜는 이따금 커튼 사이로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건 예전엔 그게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을 수 있구나. 그건 처음으로 정혜 스스로에게 말한 진심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딸의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연락이 없는 날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백을 스스로 채워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잠시 뒤 정혜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진의 이름이 연락처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나 아니면 그냥 내일 문자 하나 더 보낼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리다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오늘은 스스로를 위해 충분히 용기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간단히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책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어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냈습니다. 회색 니트 대신 연한 초록색 가디건. 내일은 조금 더 가볍게 웃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으며 정혜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이번엔 정말로. 그날 이후로 미지는 정기적으로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처럼 불쑥 들렀다 금세 돌아가는 방문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그날 점심 어때요?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은 문자를 먼저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정혜는 그런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관계라는 건 큰 사건보다 이렇게 사소한 패턴이 바뀌면서 회복되는 거라고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긋나는 감정의 리듬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말투, 반응, 대화의 끝맺음까지 미묘하게 틀어지는 순간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정혜는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엄마이고 싶었고 그것이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반면 미지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반가웠지만 그것이 다시 기대로 변하지 않길 바랐던 것입니다. 하루는 미진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요리를 더 준비했습니다. 버섯 들깨탕, 고등어 조림, 미역 초무침, 그리고 미진이 어릴 적 좋아하던 달걀장 조림까지. 식탁을 보던 미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은데요? 둘이 먹기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정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 반찬 좋아했잖아. 예전엔 한 그릇 더 달라 그랬는데. 그 말에 미지는 수저를 들지 않은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입맛이 바뀌어요. 어릴 때 좋았다고 지금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그 맛이 기억날까 싶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과거 얘기를 끌어와서 지금을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은 정혜의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식사였고 딸을 위한 정성이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커피 2잔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정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진아, 너 아까 그 말 듣고 좀 놀랐어.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고 생각했거든. 미지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정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너 책에 썼던 문장들 그거 읽으면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려 했다는 거 인정해. 근데 그거랑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나도 나름대로 조심했던 거거든. 알아요.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노력하는 거 느껴져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오게 된 거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정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 것 같아. 맞아요. 미진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돌려 말하시고 저는 직설적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정혜는 그 말에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내가 내 속을 너무 잘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무섭기도 해. 저도 엄마한테 그랬는데요.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조금 전에 어긋남이 풀어지는 온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는 자신이 말하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일상의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가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글로라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강좌 시간에 강사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글이 제일 좋습니다. 정혜는 노트를 펼치고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좋은 엄마라는 이름 안에 숨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이에게는 벽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안다. 며칠 뒤 미진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오히려 정혜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반찬도 소박하게 한두 가지. 딸이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만 했어. 김무침. 진짜요? 이거 제가 좋아한다고 기억하셨어요? 그럼. 요즘도 그건 바뀌지 않았지? 미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그대로네요. 그날 식탁 위엔 오래된 기억도 억지 칭찬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미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고 정혜는 처음으로 말없이 그 옆에 서서 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정혜는 느꼈습니다. 딸과 자신 사이의 시간이 완전히 되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리는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좁혀진다는 것도.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나는 이제 말하려 한다. 아프지 않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글쓰기 강좌 두 번째 시간, 정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수강생은 10명 남짓,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었습니다. 강사는 말했다. 오늘은 각자 마음에 남는 순간 하나를 짧게 적어 읽어볼까요? 꼭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혜는 노트에 조심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우리 딸의 속마음을 책을 통해 처음 알았다. 그 아이가 왜 조용했는지, 왜 눈을 피했는지 이제 와서야 생각해보게 된다. 그 문장을 읽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딸과 그렇게 솔직한 관계라니 부럽다거나 우리 애들은 말도 안 섞어요라고 공감해 주었을 때 정혜는 처음으로 내가 이 감정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강좌가 끝난 뒤 한 수강생이 정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따님이 책을 만들어줬다니 참 감동이네요. 저도 언젠가 우리 애한테 편지라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며칠 뒤 미진이 잠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정혜는 딸의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무리하지는 말고. 괜찮아요.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그런 일은 너무 오래 붙잡지 말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지혜야. 정혜는 무심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미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장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에 정혜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방금 한 말이 또 조언처럼 들렸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말 부담스럽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냥 걱정돼서. 미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그런 말에 예전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엄마라는 걸 인정하려고요. 정혜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글쓰기 노트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라는 말 안에 모든 답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이 아직 딸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기를.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정혜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과 글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 애와 다시 만나기 위한 길극에 지금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글쓰기 노트를 덮고 조심스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미진에게 손편지를 써보려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막상 펜을 들자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짧은 말들이 왜 이렇게 손끝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미진아, 너의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이제는 그걸 바꿔보고 싶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너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싶어. 짧은 편지였지만 그 문장들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지만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건네도 괜찮을까? 너무 무겁게 느끼진 않을까? 결국 그녀는 그 편지를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이가 오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정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정혜는 처음으로 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찾아가는 게 괜찮은 일인지,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하지만 어쩌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편지를 서랍에 넣은 것도 어쩌면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미진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아파트 단지, 주말 오후의 조용한 골목.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문 앞에서 인사만 하고 나와도 돼. 꼭 큰 말할 필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미진은 약간 놀란 듯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 미진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딸의 공간을 살폈습니다. 말끔히 정리된 책상, 커피 잔이 놓인 탁자, 책장에 꽂힌 수십 권의 에세이들. 낯설면서도 딸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앉아요. 차라도 드릴게요. 미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방으로 향했고 정혜는 소파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찻잔을 놓고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감정이 많아지신 건지 갑자기 글도 쓰시고 책 얘기도 하시고. 정혜는 딸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내가 쓴 책 읽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 내가 너를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미진은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던 거야, 엄마.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였죠. 정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찌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혜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고등학교 졸업식 날 기억나니? 그날 아빠 빈자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친구들 아버지가 다 오셨는데 저는 엄마랑 단둘이었죠. 근데 엄마는 사진 잘 나와야 하니까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울지도 못했어요. 그 말에 정혜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강하다고만 생각했어. 저도 엄마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의 앞에 앉았습니다. 미진아, 나 정말 그땐 몰랐어. 알아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늘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감정을 꺼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엄마였어. 근데 왜 이제서야 말해요? 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그때 단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럼 내가 그렇게 오래 혼자 울진 않았을 거예요. 정혜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 위에 미진이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둘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여있던 말들이 말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긴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고통이 아닌 서로를 향해 열리는 시간의 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가고 다시 불빛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들을 준비도 되어 있어. 전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딘지 낯설었습니다. 정혜는 사람들 틈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등굣길 중학생, 이어폰을 낀 젊은 직장인,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할머니다들 제각기 자신만의 이야기와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온 거였지.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외로웠을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창을 열고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도 쓰고 싶었지만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도 그냥 잘 들어가셨냐고 물어보는 건 괜찮겠지. 결국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고마워, 오늘 나한테 말해줘서. 그때 그 말, 내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문장을 보내고 나서 정혜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기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몫의 감정을 다 써낸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진의 초등학교 시절 상장, 유치원 발표회 사진, 그리고 구겨진 병원 영수증 하나. 응급의학과, 18세 여고생, 과호흡 증상. 정혜는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혼자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말을 나중에야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정혜는 그런 일로 병원까지 갔다고 하며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그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는데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얼마나 떨었을지를 지금에서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열어 며칠 전 써둔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번 접은 종이를 펴고 가만히 읽었습니다.
그날의 떨리는 손길이 여전히 글씨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싶어. 그 문장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 손이 닿는 곳에 넣었습니다. 이젠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용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혜의 휴대폰에 미진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요. 힘들었지만 말할 수 있어서 저도 조금 후련했어요. 그리고 손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언제든 밥 먹고 싶을 때 오렴.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준비해둘게. 그리고 혹시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산책할래?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희미한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관계, 기대해도 괜찮은 연결. 그게 바로 지금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혜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편지 봉투, 아이 글씨로 쓰인 4글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엄마는 밥도 잘하고 나 책도 읽어주고 내가 울면 안 아주 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짧은 글이었지만 정혜는 편지를 붙든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었구나. 내가 모른 척했을 뿐이었어.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 무너졌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회로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만남이 언제일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이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들을 준비. 그리고 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준비.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다정했고 아주 조금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혜는 늘 하던 대로 커튼을 걷고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습관처럼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진에게 주려다 결국 전하지 못했던 그 편지였습니다. 며칠 전 정혜는 그 편지를 작은 엽서로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더 짧고 더 단순하게. 미진아, 나는 지금도 매일 너를 배우고 있어.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 그 엽서는 오늘 우체국에 들러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굳이 직접 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실버타운 도서관 옆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걷는 길이 어색했겠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함께 듣는 동갑내기 선희 씨와 가끔 커피를 마셨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김 할머니와는 이제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미진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글쓰기 발표 때 뭐 읽으셨어요? 응. 비밀이야. 다음에 직접 들려줄게. 설마 또 감동시킬 생각은 아니죠?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웃길 거야. 요즘 너랑 농담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
화면 속 딸은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고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런 미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내 앞에서 편안할 수 있구나. 전에는 엄마라는 자리에만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혜는 달랐습니다. 딸의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정혜는 오늘도 글쓰기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은 다시 배우는 일.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한 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익히는 언어 같다. 나는 지금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아이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기 시작했다. 불을 끄고 누운 정혜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하루 안에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대화 하나, 마음이 닿는 눈빛 하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기 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다시 배우고 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